저는 끝났다고 생각은 안 하는 게 HBM 모두 다 얘기를 하잖아요. 내년은 더 좋아진다. 네. 그리고 삼성이 지금 좀 뒤쳐졌지만 삼성전자가 HBM3라는 이제 새로운 또 고대역폭 메모리를 4분기에 아마 출시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뒤쳐졌어요. 근데 삼성의 반격도 나오거든요. 그럼 결국엔 내년엔 더 좋아지겠죠. 예민수의 경제 토크 염승환 이사님과 함께 반도체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시장의 가장 굵직한 주도주는 뭐 2차 전지, 반도체, 조금 확장하면 자동차, 조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2차 전지가 쉬는 동안에도 반도체가 좀 쭉 끌고 가지는 못하더라고요. 좀 기대를 했었는데 그거는 왜 이렇게 반도체도 좀 뜨겁지 못한 이유는 어디 있는 건가요? 일단 이제 반도체가 종류가 여러 개인데 반도체에서도 HBM만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고대역폭 메모리라고 그러죠. 그렇죠. 예. 그래서 보면 같은 반도체 안에서도 하이닉스가 훨씬 셌고요. 삼성전자 계속 빠집니다 요새. 그렇죠. 좀 부진하고 그리고 반도체 장비 회사들 보면 전공정은 부진하고 주로 이제 이게 후공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후공정에서도 HBM과 직접 관련된 그 대표적인 회사가 한미반도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거긴 5배나 올랐었고 직접 또 기판 납품한 이수페타시스가 한 8배나 오래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최근에 갔었다는 게 약간 착시가 있구나. 네. 몇 종목이 끌어들인 거지. 거예요. 반도체가 전반적으로 오른 건 전반적으로 오른 건 아니었군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 안에서도 HBM 모멘텀에 특화된 기업들 위주로 갔었고, 그러니까 기판도 대덕전자 같은 건 사실 많이 올랐었는데 네. 상대적으로 심택은 또 못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차이가 있다는 것만 좀 염두에 두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사실 2차전지랑 비슷해요. 2차전지도 양극재 리튬만 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반도체나 2차전지 안에서도 지금 투자들은 그 안에서도 가장 확실한 것만 찾는 것 같아요. 그냥 모두,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모두 가는데 요즘 장은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같은 섹터에서도 이제 굉장히 차별화돼서 움직이는 게 좀 필요한데, 그러니까 움직이는 게 요즘 장이 좀 특징인데, 네. 근데 왜 이렇게 요새 또 반도체가 2차전지랑 같이 빠졌냐면 미국에서도 또 하필 최근에 AI 관련주들이 좀 지지부진합니다. 네. 한참 좋았다가 엔비디아 좋았었잖아요. 네. 또 AMD도 그렇고 요즘에 2차전지 그러니까 미국의 AI 반도체 기업이라든가 빅테크 기업들이요 이제 한참 쏠렸다가 최근에 또 다우지수나 이런 게 강하다 보니까 약간 좀 기간 조정 좀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 반도체 후공정한테도 약간 좀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 같고, 그리고 뭐 반도체 좋은 거야 다 아는데 이런 또 약간 이제 사람들의 그 시선도 있어요. 반도체 이제 후공정 밸류체인 보면 근데 이제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게요. 이 회사가 HBM 이 장비 하는 건가? 정확하게 공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블로그나 뭐 텔레그램 같은 데 보면은 이게 막 돌아다녀요. 회사 측에서 네. 공개 안 해요? 정확하게 이제 전화해 보신 분들은 뭐 네, 알려줄지 네. 모르겠는데 정확하게 그런 게 지금 나와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게 회사 입장에서도요, 만약에 하이닉스나 삼성전자하고 비밀 유지 계약 맺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기대감으로 오른 건 맞는 거는 같은데 진짜로 느는 건가? 그러니까 오늘도 HBM 네. 한미반도체가 뭐 12단짜리 한다 그러는데 뭐 단독 기사라고 하는데 기사니까 뭐 이게 별로 네. 회사 측이나 뭐 이렇게 확인이 안 되는 네. 거죠. 뭐 그러니까 명확하게 또 이게 안 밝혀지다 보니까. 네. 근데 이제 한미반도체는 하이닉스랑 실제로 그런 본딩 장비를 개발을 했기 때문에 뭐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하는 걸로 좀 보여지는데 또 이렇게 너무 많은 이제 밸류체인들 중에서 이건 진짜인가? 이건 아닌가? 이거 이제 명확하게 알 수가 없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좀 혼선도 좀 일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주가는 어쨌든 기본적으로 HBM에 속해 있으면 한 3-4배씩 올랐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더 이상 이제 추가적인 어떤 모멘텀이 없는 상태에서 요새 또 엔비디아가 그 삼성한테 또 뭐 이렇게 이제 주문을 넣을 거다. TSMC에 뭐 워낙 못 받는다며 물량을 못 받으니까. 네. 사실 그것도 진짜인지 알 수는 없어요. 그냥 기사만 나온 거라. 근데 그게 의미하는 건 뭐냐면 삼성 밸류체인한테는 좋죠. 이거 삼성한테도 이제 기회가 오나? 그럼 그래서 사실 삼성 밸류체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오테크닉스예요. 네. 그런 뉴스 나올 때 이오테크닉스가 확 올랐는데 다만 삼성이 이거 수주를 받았는지 아직은 모르잖아요. 명확하게 알 수가 없고, 그리고 TSMC가 이걸 제대로 생산을 못 해주면 이거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의 HBM 이게 매출이 나올까? 약간 이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약간 노이즈로 작용해가지고 어쨌든 2차 전지 빠지면서 같이 좀 최근에 좀 빠지는 그런 흐름들이 좀 AI 반도체 이쪽에도 나왔다.
그래서 빠진 배경은 그렇게 네.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반도체는 어쨌든 아까 이제 2차 전지도 이제 뭐 급등났고 이거 있지만 지금 사실 공부해야 될 섹터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반도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유, 그죠? 반도체도 반도체도 빼놓을 수 없는. 네. 반도체 공부를 원하시는 분들은 염승환 이사님께서 이베스트에서 이렇게 비매품으로 내놓은 거 비매품 맞죠? 책 책도 있고요. 네. 예, 그건 비매품이죠. 그건 네, 저희 그러니까 회사 회사에서 계좌 때 발굴한 반도체 이 스토리 그 제가 예. 어떤 경로를 통해서 아, 받아가지고 보셨구나. 한번 쫙 봤어요. 거기 이제 그 여러 그 처음 단계부터 그죠 예. 쫙 있는데 그것도 좀 이베스트 증권에 가서 가지고 달라 그래가지고 보시고요. 그러면 반도체는 지금은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간에 AI 반도체 관련된 HBM 쪽으로 조금 조정받거든요. 네, 조정받고 있어요. 그쪽으로 가는 게 좋은지 아니면 거기서 쏠림이니까 최근에 전공정 쪽으로 좀 갔었잖아요. 그죠? 혹은 전공정 내지는 못 간 삼성 밸류체인으로 좀 가는 게 좋은지 포인트를 좀 잡아주세요. 저는 둘 다 해야 된다고 아, 생각해요. 네. 그냥 둘 다 이제 약간 그걸 우리는 바벨 전략이라고 하는데 음. 왜냐하면 이제 후공정이 훨씬 모멘텀은 있는데 문제는 이제 밸류가 네. 너무 올라가 버렸어요. 근데 이것만 하기에는 상대적으로 지금 비싸거든요. 근데 변동성이 여기서 한 10에서 20%더 나와 버리면 굉장히 또 힘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끝났다고 생각은 안 하는 게 HBM 모두 다 얘기를 하잖아요. 내년은 더 좋아진다. 네. 뭐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이 지금 좀 뒤쳐졌지만 삼성전자가 HBM3라는 이제 새로운 또 그 고대역폭 메모리를 4분기에 아마 출시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뒤쳐졌어요. 근데 삼성의 반격도 나오거든요. 그럼 결국엔 내년엔 더 좋아지겠죠. 스토리 자체가. 그리고 제가 이번에 뭐 네이버도 실적 발표 보고 얼마 전에 삼성 SDS 있잖아요. 네네. 그 이제 삼성의 그 소프트웨어 네네. 예, 기업이죠. 여기 실적 발표한 이제 IR 자료나 이런 걸 좀 봤거든요. 그 애널리스트 보고서도 봤는데 거기서도 뭐라고 했냐면 삼성 SDS 관계자가 거기도 생성형 AI를 해요. 직접 이제 개발을 하고 있나 봐요. 근데 데이터 센터가 있잖아요. 특히 거기도 뭐 클라우드 사업을 하니까 네. 거기에 엔비디아의 A100이라는 요 제품이에요. AI 그 칩을 가속기 있죠. 쓰는군요. 쓰는데 쓰겠네. H100까지 한대요. 아. 그러니까 삼성 SDS도 이 AI,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큰 회사지만 클라우드 이런 게 클라우드 그렇죠. 하는 한국의 회사잖아요. 삼성그룹에 이 회사도 엔비디아 걸 지금 계속 그 H100이 최상단으로 알고 있거든요. 가장 비싼 제품인데 요거를 이제 지금 구입을 하면서 이쪽에 투자를 해요. 근데 그럼 삼성 SDS만 하겠냐 이거죠. 우리가 모르는 수많은 기업들이 그럼 네이버 안 네이버도 쓰겠어요? 있고, 예, 그죠? 뭐 당연히. 모르겠으나 그죠? 그러면 당연히, 그죠? 우리가 미국만 볼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이 시장 자체가. 근데 여기에는 반드시 짝꿍으로 HBM이 같이 들어가요. 무조건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시장 자체는 계속 커지니까 후공정 밸류체인을 지금은 저는 조금 가격 부담이 있으니까 지금 하진 마시고 조정기가 좀 오고 있잖아요. 꼭 공부를 해보세요. HBM만 요새 뭐 네이버나 유튜브 검색하면 공부할 수 있는 것도 많아요. 그래서 뭐 본딩이라든가 되게 많거든요. 그런 것도 후공정 어떻게 하는지 네. 그 안에 경쟁력 있는 회사는 뭔지 이런 것들을 좀 공부해서 기회를 포착하시면 좋겠고 그 지금 전공정은 사실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전공정은 삼성 하이닉스가 투자를 해야 되는데 예. 안 하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줄이니까 이쪽이 좋을 수 없으니까 야 그냥 후공정이나 하자. 이쪽은 아직 멀었다. 이렇게 보는데 근데 결국엔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지금 메모리 반도체 설비 투자 줄였지만 영원히 줄이는 게 아니거든요. 업황 돌기 전에 이제 설비 투자 돌아가거든요. 네. 근데 이미 5월 달부터 삼성이 메모리 반도체 재고가 꺾였어요. 피크아웃 쳤거든요. 그래서 한 4분기 정도 되면 다시 이제 설비 투자 얘기가 조금씩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공 정도 이렇게 좀 부진할 때 저는 좀 공부해서 투자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 전공정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전공정은 지금 계속 미세화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칩을 계속 얼마나 작게 만드느냐. 네. 이게 진짜 승부인데. 선단 공정. 네, 선단 공정.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EUV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EUV 시장이 어쨌든 커져요. 이건 뭐 안 할 수가 없는 그 전에 거고. 원래 그런 쪽에 관심 네. 많았었죠, 그죠? 근데 갑자기 그죠? HBM 나오니까. 네. 근데 어차피 HBM도 결국엔 그 HBM 공정 자체도 거기 들어가는
D램이잖아요. 결국엔 D램을 그렇죠. 쌓는 네, 거예요. 네. 그걸 이제 후공정으로 하는 거지. 기본적인 그 D램도 EUV로 만들어내야 돼요. 그럼 결국 다 연결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은 너무나 후공정만 바라보니까 그래서 EUV 관련주 중에서 소외받는 기업들도 공부해 보시면 좋겠고 또 삼성이 지금 승부를 보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삼성은 숙제가 많죠. 파운드리. 비메모리 파운드리. 네, 그렇죠. 파운드리도 하니까. 지난번에 뭐 관련된 회사들 한번 쭉 모아가지고 네. 컨퍼런스 비슷하게 한번 했잖아요. 네. 모여봐 하니까 쫙 네. 모이잖아요. 네, 그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결국 삼성이 나가야 될 방향은 메모리만 하는 게 아니라 결국 비메모리가 왜 중요하냐면 삼성 입장에서도 이게 왜 중요할 수밖에 없냐면요. 이건 약간 정치적인 문제랑도 엮여 있는 게 미국 기업, 그러니까 미국 정치인들이나 미국의 기업들이 봤을 때는 대만의 TSMC가 너무 중요하거든요. 대만에서 생산되는 그 비메모리 있잖아요. 뭐 로직 반도체라 그러죠. 요게 전 세계 37% 정도 돼요. 비중이. 만약에 여기에 무슨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사실은요. 우리는 이제 가전제품 못 씁니다. 그러니까 공급망이 완전히 극단적으로 그죠? 얘기하면요. 네네. 코로나급보다 훨씬 심한 사태가 그렇죠. 와요. 네. 거기에 그러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지만 음. 만약에 뭐 지정학적 리스크라든가 음. 무슨 문제가 생긴다면 근데 미국은 걱정하고 있잖아요. 워런 버핏도 오죽하면 TSMC 샀다가 팔아버렸겠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뭔가 대안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 대안인 회사가 미국 입장에서 인텔이에요. 근데 인텔 하는 거 보면 좀 못 믿어. 왜냐하면 5나노, 4나노, 3나노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걸 유일하게 지금 할 수 있는 업체는 TSMC 말고는 전 세계 삼성밖에 없거든요. 근데 삼성이 지금 최근에 보니까 수율이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다행히. 그럼 미국 입장에서도 삼성을 이거를 TSMC만 몰아주기가 좀 부담스럽거든요. 근데 인텔이 아직은 못 오는 상황에서 삼성이 그 중간 다리 역할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삼성도 그걸 알겠죠. 저보다 더 잘할 거 아니에요. 삼성 관계자라면. 이 기회를 삼성이 그냥 버리기보다는 수율만 개선되면 저는 미국 고객들이 앞으로 많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 가지 그런 물밑 작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네. 우리 거 쓰라고 그렇죠? 맞아요. 네, 근데 네. 아직은 뭔가 명확한 결과물이 안 나와서 투자들이 야 이거 또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럴 수 있지만 실제 요즘에 수율 올라간다는 얘기들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저는 삼성의 반격 기회도 충분히 내년부터는 네. 나오는데 그러면 삼성 입장에서는 이 밸류 체인을 빨리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서 뭐 이 GAA라 그러죠. 예, 3나노 네. 이쪽과 관련된 생태계 확장 또 그 관련된 IP 뭐 디자인 하우스 이런 쪽도 그러니까요. 있고 이게 시장도 되게 커요. 근데 우리나라가 약했던 시장이에요. 맞아요. 근데 삼성은 기업도 저는 별로 없었어요. 네. 근데 최근에 뭐 찾아보니까 이제 슬슬 좀 상장도 나오기 했잖아요. 시작하고. 최근에 몇 파두는 개. 파두는 상장했는데 팹리스 거기는 팹리스고. 아이고, 좋은 회사라는데 이것도 최근 신기주들은 물량이 그냥 뭐 쏟아지는 그냥 뭐 물량이 너무 쏟아져 많아가지고 버리니까. 그냥 야 좋다 그랬다고 완전히 예. 뒤통수 맞는 건데 어쨌든 그런 기업들이 좀 생겨납니다. 우리나라가 그죠? 약했던 분야잖아요. 네, 네, 사실 네. 그쪽이. 예. 그러니까 우리는 제조는 강한데 네. 그 팹리스나 IP나 디자인 하우스는 사실 설계 쪽이거든요. 이쪽이 되게 약했어요. 근데 삼성의 파운드리가 확장하려면 이걸 키울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저는 TSMC가 잘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외부 생태계를 그렇게 키워놨더라고요. 근데 그 기업들 사이즈가 엄청 큰데, 근데 이제 삼성이 같이 좀 상호 교환을 해가지고 저는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시대적 과제라고 보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너무 막 HBM만 무조건 볼 필요는 없고요. 네, 네. 전공정에서는 그런 쪽도 한번 좀 지켜보면 어떨까. 예, 그래서 저는 그 시장이 내년에 또 열리지 않을까 이렇게 네. 좀 개인적으로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쪽도 정말 예, 기회가 열렸습니다. 그죠? 굉장히 많아요. 예. 예전에 그 과거에도 그런 뭐 이오텍스 이런 종목들 한번 쫙 갔던 때가 있었는데요. 근데 이게 스타디가 어려운 게 기업이 사실 너무 많아요. 네, 너무 개인들이 보기에는 전공정, 후공정 뭐 굉장히 많은데 조금 사실 그 모든 단계가 아니라 그 중에 이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게 분명히 있잖아요. 예, 그렇죠? 있죠. 네, 네. 그런 쪽으로 그죠. 그래서 방금 네, 제가 네, 네. 전공정 안에서도 그쪽을 그러니까. 조금 이쪽이 커질 것 같아서 네. 그러니까 삼성에 내가 CEO면 무슨 생각할까 그걸 한번 대입을 해보시면 방금 그게 좀 맞지 않을까 해서 저는 이제 그쪽을 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네. 반도체 관련된 이야기까지 염승환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